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소액 생계비 대출 기사를 보며 느낀 점. 전재산 100만원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나. 네, 많았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계속 언급해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에 댓글들이 많아요. 좋은 댓글들이 많습니다. 저는 대출은 웬만하면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민들. 근데 서민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요. 난 서민들이 힘들어진 이유가 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가진 게 많이 없어서 뭐 그것도 있겠지만 대출을 쉽게 봐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출을 원래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대출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이 대출이 정말 다 많아요. 대출 없는 집을 찾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아니 상식적으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더 갖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빚을 더 쉽게 생각하고 빚을 제대로 못 갚죠?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서민들은 빚을 지면 안 돼요. 더 빚을 지면 안 됩니다. 저 소액 생계비 대출 받는 사람도 다 서민이에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연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왜 서민일까요? 자꾸 서민의 기분 나쁘죠. 서민은 여러분 버는 돈이 뻔합니다. 버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 버는 돈도 많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구성원들도 소득이 많지 않아요. 소득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벌이가 적으니까 이제 생활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서민들이 지금 빚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버는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버는 돈은 예전과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갚는 게 더 힘들죠. 거기다가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서민들의 삶을 사는 분들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대출을 굉장히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대출 받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자신이 갚아야 되는데. 금융기관이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없는 사람일수록 대출 같은 걸 경험하면 안 돼요. 없으면 없이 살 줄 알아야죠. 좀 부족해도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근데 요즘에 보면 집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더 많이 하고 다녀. 여러분 동네 같은 데 가보면, 허름한 동네 가보면 신차들 많아요. 허름한 빌라 같은 데 가보면 뭐 K5 신형이나 BMW 520D 아니면 뭐 소렌토 같은 차량 많습니다. 국산차도 여러분 많이 비쌉니다. 요즘에 저거 보면 어떤 생각 드냐 하면, 아니 저 차 살 돈도 있으면 왜 여기 살아? 좀 넓은 집 가든가, 그 생각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골목길이 비좁은 데 가보면 좋은 차들이 많아. 좀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집값 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 굴릴 돈은 있고 집 살 돈은 없나 봐요. 그런 거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동네 같은데 여러분들 골목 상권이면 산기슭 같은데 원룸이나 빌라 이런 데 싸잖아요. 근데 가보면 고급 세단들이 많아요. 고급 차들이 많다니까. 아니 뭐 강남이 아니라 지방 같은 데 가더라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는 또 집값이 싸잖아요. 그리고 주거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런 데는 산이라 가지고 나오기도 힘들고 마트 같은 게 잘 없어요. 그리고 경사가 심해가지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굉장히 힘듭니다. 운동은 되겠네. 그래서 그런 데는 집값이 싸잖아요. 근데 집값이 싼데 그런 데 보면 차가 좋아요. 경차가 없어요. 구형차도 없어요. 내가 가장 많이 봤던 게 아반떼 CN7. CN7도 비쌉니다 여러분. CN7도 지금 요즘에 새 차로 뽑으면 보험료까지 하면 3천만원 되지 않나요? 아니 뭐 차 굴릴 돈은 있고, 분명히 그 차도 일시불 구입한 게 아니라 할부로 구입했겠죠. 할부로. 아니 그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그 산기슭에 낡아빠진 원룸 탈출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여자분들 버스 탈 때 보면 느끼는 건데, 버스 탈 때 요즘 보면 명품 가방 매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오히려 요즘 스포츠 브랜드 매는 사람이 자체가 없어요. 여자분들 중에. 대학생 같은데
대학생 같은데 명품 가방 메고 있어요. 대학생이 돈이 어딨어, 상식적으로. 대학교 학비나 밥값 나가는 것도 많을 텐데. 요즘에 그런 거 쉽게 볼 수 있다니까, 여러분. 아니, 돈이 어디서 났길래. 뭔가 있잖아,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만약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본인 인생이 뒤로 밀리는데. 참 웃긴 게, 자동차 몰 돈은 있고 가방 살 돈은 있지만 정작 내 수중에 100만원도 없는 사람, 빚만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 소액생계비 대출이 100만원도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빚만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삶의 이제 바닥에 계신 분들, 지금 이제 지하세계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많이 받죠. 100만이 없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왜냐면 100만이 없어도 살거든요,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100만원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빚을 질 만큼 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금기관에서 이제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그런 분들이 조금 맞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기 마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몇 억씩 돈 쌓아놓고 돈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큰 착각이 언제든지 일하니까 다 써도 또 벌어서 쓰면 되니까, 그러다가 일거리 끊어지면 당장 생계에 절박해지는 겁니다. 라는 댓글이군요. 근데 이분도 댓글이 너무 웃겨요. 저도 처음에는 몇 억씩 돈 쌓아놓고 아니, 몇 억씩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몇 억씩 돈 쌓아놓고 있는 사람 강남에도 많이 없을걸?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현금 자산이 없습니다. 유동 자산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 순자산 있잖아요. 순자산을 보면 한 80%가 부동산이에요.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동차예요. 현금화가 당장 안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금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현금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도 통장에 1억 이상 없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입니다. 이거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서울은 더 없을걸. 왜냐하면 서울은 애초에 영끌에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월급 들어오면 기가 막히게 다 빠져나갈걸요, 아마? 손가락 빨아야 될걸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순자산 보면 자, 우리나라 순자산이 4억 5천만원에 나오는데 그 중에 현금이 1억도 안 돼요. 이게 가구당이에요, 가구당. 1인당 순자산이 아니라 가구당이에요. 그러면 한 4인 가족 기준이니까 나누기 4 하면 되겠죠. 그리고 중기 순자산은, 그러니까 평균 순자산이 한 4억 5천만원 정도 되고요. 중위 순자산은 2억 4천만원이에요. 중위. 그러니까 50등. 서울에 이제 중위 순자산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도 여러분 있잖아요. 지방하고 순자산 하면 얼마 차이 안 납니다. 한 3, 4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서울 순자산 그러니까 중위값은 2억 7천100만 원이에요. 서울 사람 잘 산다고 하잖아. 그 서울이 주위값이 2억 7천100만 원. 그 중에 아마 현금은 5천만 원도 안 될 거예요. 5천만 원 좀 넘겠네. 한 80% 되니까. 그럼 그걸 또 가구당이잖아. 1인당이 아니라 가구당이죠. 그럼 거기서 N빵 하면 개인당 현금 자산이 2천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2천만 원도. 자, 여기 보니까 국민 순자산, 아까 순자산 얘기했잖아요. 현금 예금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15.8%입니다.
더 낮네요. 더 낮아요. 자, 그러니까 순자산 비중을 보면 주택이 42.8, 보험연금이 19.4. 아, 주택이 부동산이 한 62%, 그리고 나머지 기타 뭐 연금 같은 거 했을 경우에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현금 자산만 15%, 나머지 한 85% 정도는 현금 자산이 아닌 거예요. 현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몇 억씩 돈 쌓아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서울에서도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몇 억씩 있잖아요. 근데 돈 쌓아놓고 돈놀이 할 사람도 없어요. 거의 없어. 강남에도 많지 않을걸? 솔직한 말로. 돈 쌓아놓을 수가 없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 그 집값 원금이자 내면 남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몇 억씩 돈 쌓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은행 대출로 돈 나갈 일이 없다는 거잖아. 돈 날 일이 없어야 몇 억씩 돈 쌓아놨죠. 뭐 로또 당첨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만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많습니다. 근데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 착각을 하는 게, 젊은 사람 중에서도 저축 안 하고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서울에 굉장히 많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성장이 안 돼,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 돈이 모여야 발전이 있죠. 발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나태해집니다. 아니, 그렇잖아. 맨 처음에 내가 접지적 원룸에 와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어떻게 돈 모아서 좀 넓은 집 가야 되잖아. 그래야 사람 성장을 하잖아. 아, 내가 이렇게 돈을 모은 보람이 있구나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벌어가지고 다 써버리면 돈 모으는 보람이 없잖아.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10년 뒤에도 원룸, 20년 뒤에도 원룸. 계속 원룸 생활하는 거야. 그러다가 돈 끊기면 밥 굶고, 수도 전기 끊기고, 월세 밀리고, 월세 독초쳐 나오고, 카드 독초쳐 나오고, 거기다가 어디 아픈데 병원도 못 가.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그런 생활하면 안 돼. 한 달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먹고 살더라도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남는 게 없는데 무슨 미래를 바란다는 겁니까? 뭐가 삶이 나아진다는 겁니까? 내가 한 달 벌어서 남는 게 없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은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숨만 쉬고 있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락갈 수 있는 운명입니다. 내가 일을 그만둬버리면. 삶의 위기가 금방 찾아와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월급이 적어도 나가는 게 있어도 그걸 좀 통제하고 플러스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룸 평생 살고 싶지 않잖아요. 반지하 평생 살고 싶지 않잖아. 좀 넓은 집 가고 싶잖아요.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젊은 친구들 얘기하고 싶은 게, 나이 먹을수록 주거 면적, 주거 환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이 먹으면 왜 좁은 방에 살면 왜 우울해진지 아세요? 왜냐? 그 집안에 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뭐 젊을 때 고생하니까 원룸 사는 게 나쁘지 않겠지만, 나이 먹어서 청춘을 다 바쳤는데 원룸 살고 있으면 그만큼 천양한 게 없어. 아니, 내가 집이라 하더라도 좀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투룸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취미생활할 공간도 놔두고, 뭐 소파도 있고, 뭐 침대도 있고, 내가 뭐 소장하고 싶은 것도 좀 수집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집이 좁은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 그러니까 누우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많이 벌어서 나이 먹고 고생 안 하도록 해야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좀 악착같이 삽시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